네, 계속해서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사상 최초로 이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동북아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네요. 예, 강한 자신감, 강한 기대감 뭐 이런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지 펜실베니아주에서 보궐선거가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원선거 나가서도 아주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본인의 육성을 들려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nnounced that North Korea, Kim Jong-un would like to meet with President Trump. No, this doesn't happen. And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 really do. I think they want to do something. I think they want to make peace. I think it's time. 예,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 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위대한 타결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도 쓴 적이 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기자들을 만나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물론 이게 다 그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조선일보 그 일면 톱 제목이 들뜬 트럼프 붙잡는 백악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런 느낌이 실제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렇고 전직 외교 관리들도 그렇고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간다. 너무 천천히 신중히 결정해야 될 미국 정상회담을 45분 만에 너무 빨리 결정한 것 아닌가? 리얼리티 쇼가 아니다. 뭐 이런 약간의 옐로우 카드 내지는 경고음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 그리고 이런 추세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미국 정상회담이 될 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러다 안 되면 정말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의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 생활을 안 하고 사업을 꾸준히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백악관과 트럼프 개인 대통령의 이 온도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역량 내지는 아니면은 정말 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 타결 가능성, 비핵화 그거를 이뤄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승부사적인 기질은 이제 다른 자신의 참모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분명히 정치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내 정치적인 고려요. 미국 내에서 러시아 스캔들 문제가 이제 이걸로 어느 정도 캄프러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의 전제는 이거예요. 그동안의 제재가 먹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에 갈 때 브리핑 할 때도 초두에 이게 지금 대화가 시작되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하고 이 대북 압박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재가 먹힌 거고 북한이 고개 숙이고 나오는 형국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이 제재에 견디다 못해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늦춰주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는 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누차에 걸쳐 강조했던 게 저 수십 년간 이미 해결돼야 될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고 오면서 나쁜 습관만 키워왔고 문제를 키워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전례 없는 업적을 이제 내가 만들어낸다. 이런 거에 대한 광고 효과도 있는 거고요. 반면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정의용 실장의 서울 브리핑 내용하고 워싱턴 브리핑 내용하고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워싱턴 브리핑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것만 얘기가 됐고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하지 않겠다는 거는 워싱턴 브리핑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단중거리 모든 거 다 당분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고 그 대신 대화가 유지되는 동안이라는 전제 조건이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이 전제 조건 없는 이 대화로 먼저 북한이 선행 조치를 보이는 대화로 이끌고 가는 데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백악관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북한이 그러면 이런 조건을 내밀었을 때 네가 먼저 움직여라 라는 메시지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끌려나오고 있다고 강력하게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이거를 수용을 할까 계속.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2년 2월 29일 날 229 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인데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가 대화 문제를 논의하느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대화가 깨졌거든요. 이거 만약에 또 4, 5월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다시 약속 위반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가벼운 리더십이 오히려 부각이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근데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는 힘든 분위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만약에 북한이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구도다라는 지금 스토리를 자꾸 미국이 만들고 있어요. 그럼 빳빳이 들고 들어가면은 또 꼬일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이거를 이 이상 감내하게 되면 김정은 자체의 위신에 무리가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또 북한 내부 사정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그 합의 내용이 자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보일 때 또 하나 이제 미묘한 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라토리움 발사 중지 유예라는 게요. 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지켜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뉘앙스는 앞선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엔진 실험이라든가 이런 개발 징후도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폐기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미국 그러니까 입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개발하는 것 자체도 좀 잠정 중단하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북한이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게 여전히 백악관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금 현재의 그 상황에 일부는 고무되면서도 일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비핵화까지 가기에는 난관이 여러 차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정상회담 제안을요. 정우영 실장이 설명하는 중간에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비공개 김정은 특별 메시지 트럼프를 굉장히 만족시키고 흡족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정은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궁금증을 많은 언론에 지금 관측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였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정영 실장 설명을 듣다가 정말 45분 만에 정상회담 하자. 심지어 어떤 보도에 보면 당장 하자 그래서 오히려 한국 측이 아니 그거는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금 말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덥석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만든 그걸 촉발시킨 그 특별 메시지가 뭔가 이게 궁금증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동안 계속 나왔던 ICBM 포기한다든지 내지는 뭐 주한미군의 인정 또는 미국 인질 지금 한 3명쯤 그 오래된 인질 그 억류된 미국인 석방 또 나아가서 핵시설 폐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건데 오늘 이제 조간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하고 조금 결이 다른 그러니까 포괄적인 메시지를 얘기했다. 김정은이 그런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얘기가 나오고 동아일보는 일면 톱으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두겠다. 그리고 다음 면에 보면 김정은이 북한은 가난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이면 김정은이 우리 가난한 나라고 정식 대사관계 설립하자.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북한이 대사관까지 두는 정도의 정상적인 수교 관계를 하고 그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하면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그런 굉장히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런 언론 중앙일보의 보도도 있었고요. 다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했던 거고 미국이 안 들어줬던 이거는 북한하고 미국이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던 게 어느덧 맞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변질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전략에 미국이 말린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언론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별 메시지 내용 지금 장 부장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들었을 때 가장 흡족하고 그래 빨리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가장 이 취임 이후에 스타일을 구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북한하고 미 본토의 위협 문제를 놓고 ICBM 말싸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ICBM이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뭐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겠다.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을 이 안에 그 결과적으로 비핵화라든가 모라토리움이 같이 녹아 들어갔을 수가 있고요. 트럼프가 미 이란 핵 협상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해왔거든요. 예. 이게 오히려 이란이 핵 협상할 시간만 벌어줬다라는 핵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뭐 비공개 메시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언론은 다루지 않았지만 검증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국제적인 사찰이나 검증을 만약에 의심이 되면 예. 수용하겠다라는 와서 봐도 좋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억류 미국인 그 석방 문제는 이게 원비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굉장히 대북 공세를 강화했을 정도로 뭐 대노했다 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자기 개인적인 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억류 미국인 전면 석방과 같은 문제들 이게 정확한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미국 위협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의심 나면 와서 봐라. 그다음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미국인 전부 석방하겠다. 이런 메시지 형태로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속전속결로 성사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하고 북한은요, 협상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이제 기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So now I think it's a question of agreeing on the timing of that first meeting between the two of them and a location, and that will take some weeks before we get all that worked out. The president will not have the meeting without seeing concrete steps and concrete actions take place by North Korea. So. 네, 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과연 어디서 이루어질까? 백악관에서 회담 열릴 가능성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침 저희 리포트로 보도해드렸는데 이제 백악관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예.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예. 여전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4월에 열리기로 돼 있는 판문점 평화의 집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또 미국 언론에서도 점쳐집니다. 그 가능성 외에 이제 지금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영세 중립국이라든지 그렇죠. 스웨덴과 북한의 특별한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그 나라들도 거론되고 아예 공해상 선박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럴 가능성도 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서 하면 어떻겠냐. 여러 가지로 제일 좋다. 이제 그런 제안도 해놓은 상태인데 평양 가능성도 뭐 배제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까지 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고요. 또 워싱턴으로 와서 백악관으로 김정은이 갈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도 않아서 거기를 배제한 나머지 제3의 장소 그중에서도 판문점 평화의 집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온전론이 사실 완성되려면은 한반도 특히 이제 뭐 제주도가 됐건 서울이 됐건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특사단 오늘부터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연속해서 방문합니다. 어제 귀국 현장 모습을 잠시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 또 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 둘은 또 각각 일본과 중국, 러시아로 떠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들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 중국 갔다 러시아까지 이제 가셔야 될 상황인데 자,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이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러시아 포함해서요.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 차이나 패싱, 재핀 패싱 우려하는 분위기고 일본은 역시나 우리가 좀 비용을 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좀 소외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전력 투구하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일단 이 중국하고 일본 내에서 이 들고 있는 패싱 우려를 적당히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이기도 했고 이 마치 제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이 북한 대북 제재의 완급을 조정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레버리지를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미국 정상회담이 나오면서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머쓱한 꼴이 돼버렸지만 쌍중단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요한 레버리지는 내가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핵 국면을 국내 정치적으로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예. 내가 일을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건 보여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지금 이 패싱 우려가 드는 것이 오히려 이들로부터 협조적인 지금 한국이 이 중재론이나 운전성론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입장을 유도하는 데는 아주 유리하고요. 예. 다만 실질적으로 패싱 느낌이 들지는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 패싱 느낌이 들면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예. 바로 자 지금 미국은 전제로 하는 게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의 중국이 이걸 협조 먼저 없이는 움직여서 풀어버리면서 맞습니다. 내 영향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자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리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도 당사자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미북 간에만 급격하게 흘러가서도 오히려 곤란하게 됩니다. 예. 근데 한반도 문제 당사자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당사자론의 가장 근거는 북한 핵의 가장 1차적인 잠재적인 피해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우리 말고 또 다른 1차적인 잠재적 피해자가 또 하나가 있죠. 이게 일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편한 과거사 문제는 있지만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거고 일본의 지원 사격이 있을 때 만약에 일이 그 협상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이 좀 경색 국면에 빠졌을 때 보다 강력한 안보 태세라든가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예. 완전한 패싱 느낌이 들지 않게는 관리를 해야죠. 그렇군요. 자,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조급한 중국, 다급해진 일본, 이 이야기가 딱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변 4강에 대한 도움과 역시 협조를 잘 구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특히 제가 하나만 예. 말씀을 드릴 거니 대일 외교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예. 이게 지금 미북 정상회담 같은 게 특히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이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예, 틀림없이 아베 쪽에서 일정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이것이 지금은 예. 조기에 미국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의 얘기에도 부합이 된다는 점을 납득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본을 좀 빨리 방문을 했었으면은 그런 좀 어떻게 좀 그 아이들 얘기로 고춧가루 뿌리는 일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자, 아무쪼록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협조를 잘 얻어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상회담 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잘 성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